다시 한번 26차 글로벌 리더스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23차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포럼이 그냥 일반적인 포럼은 아닌 것 같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포럼임에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포럼 개최할 때마다 국가적인 나라를 흔드는 일들이 생겼어요. 이번엔 또 무슨 일이 생겼나 했더니 바로 어제가 이순신 장군의 생일이더군요. 잘 지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순신 장군 적진에 죽음을 무릅쓰고 돌격을 했던 이순신 장군에 열광했던 우리 국민들이 이번 20대 총선에서 아주 엄하고 단호한 심판을 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라는 분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실은 분노라는 것은요, 꼭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꼭 되고 나라를 이끌어야 하시는 분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해 저도 많이 아팠습니다. 저도 몇 주일 동안 마음이 아프고 우울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걱정이 됐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정말 신기하게 국가전략 포럼의 원로들께서 우리 포럼을 함께 해주신다는 것은 정말 영광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전환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요번에 총선에 정말 애를 많이 쓰셨던 제가 평소에 존경했던 분들에게 고생하셨다고 우리 포럼에 있는 회원분들이 박수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3분 하겠습니다. 제가 본 정치인 중에서 거의 최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인재 최고위원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늘 믿어왔습니다. 호남이 중요합니다. DJ를 이어갈 정말 전문가, 정책통, 그래서 호남이 바뀌기를 저는 꿈꿔왔습니다. 그분으로 저는 늘 이용석 의원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저는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랬지만 수긍할 수 없는 그 결과가 저분이 아닐까. 이인재 위원님께서는 최고위원님께서는 노동개혁의 앞장을 쓰셨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이용석 위원님께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차세대 호남의 주자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더들은 다시 한번 나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걱정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겸손함이 아니에요. 이거는 살신 성인이고요. 저랑은 절대로 안 했을 일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국민의당에서 선대위 본부장을 하시면서 정말 인내로 기도로 참아내시면서 국민의당을 성공으로 이끄신 임내연 본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분들이 오늘 참석해 주셨던 것은 정말 지금이 시작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하셨던 정치적인 행보가 아니라 국가가 너무 부정이 돼서 지금 바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시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전략포럼에서 20분이 넘은 분들이 오셨어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회원분들 박수 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늘 나라 경제가 걱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라 경제가 정말 걱정입니다. 여기 회원분들이 체감하는 것보다 현실은요 더 심각합니다. 바로 이때가 다시 한번 우리가 부국을 위해 애국의 선언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서울에 보면은요 건물마다 임대 사인이 붙어 있더니요 요새는요 건물 통째로 비어 있습니다. 모르시죠? 공단에 가면요 임대와 매매 사인이 질비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중소 제조 기업들이 이윤을 찾지 못해 R&D를 못하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중국 기업들은요 역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공세를 하고 있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제 제조를 멈추고 싼 중국 물건을 사다가 유통하는 유통회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인건비는 4배, 아니 5배가 차이가 나는데 기술 경쟁력이라도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을 보세요. 중국의 국가적인 기업의 차원에서의 R&D 규모와 인력, 거기에다가 전격적인 중국 정부의 지원에서 앞이 캄캄합니다. 저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나마 우리나라 국민들이 열심히 개발한 특허 기술들이요, 마구 침해가 됩니다. 보호가 안 되는 시장에서 정부가 아무리 M&A 활성화를 외쳐도 억지 춘향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최근에 열정페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6,030원도 안 되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젊은이들이 몇만 명이라고요? 63만 5천 명이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12.5%로 최고라고 합니다. 160만 명이 놀고 있습니다. 왜 놀고 있느냐고요? 대한민국을 탈출하고 있는 대기업, 그리고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의 일자리에서 보이는 고임금, 노동 안정성, 고용 안정성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착시일 수밖에 없는데, 그 빛을 바라보면서 중소기업은 아무도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치냐? 중소기업에서 훈련받고 대기업으로 가는 정책을 피겠대요. 중소기업들이 들으면요, 기가 막혀서 죽을 일입니다. 정말 중소기업들은요, 하루하루 숨이 막혀 들어갑니다. 동맥경화에, 규제경화에 죽을 힘을 다해 살고 있는데, 정부와 리더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골프 치면, 공무원이 골프 치면 내수가 진작되고, 노는 날이 더 많으면 내수가 진정되고, 그런 얘기 들으면 떠오르는 것은 마리 안뚜아네트밖에 없어요. 이 나라를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중국은요, 제가 여러 번 중국의 시진핑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중국의 시진핑은 뭐합니까? 부패척결, 관료주의, 형식주의, 향락주의, 사치풍조,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패하고, 그 다음에 접대 왕국이라는 거 모르는 분 안 계실 겁니다. 정말 기형적인 김영란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이것도 폭탄 돌리기입니다. 시간을 질질 끌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은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이념과 정체성과 계층 간의 갈등과 이제 우리나라를 향해 들어오는 엄청난 쓰나미를 과연 어찌 막아낼지 앞이 캄캄합니다. 국민은 이순신 장군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 다시 살아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을 겁니까? 우리 글로벌 리더스 포럼 오늘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이 이순신 장군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안철수 지금 대표가 오셨을 때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포럼의 회원분들이 해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포럼의 회원분들이 각각이 이순신 장군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희망이 살아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박세, 나라의 거시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실 신당 창당도 하고, 그리고 소신 있는 발언을 하시려고 매우 애를 써 오신 그 행보를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저분한테 사실은 통일이라는 담론으로 특강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 이런 거 처음 봤어요. 13장의 원고를 보내주셨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거대 담론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리더십이 부재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전략을 몰라서가 아니라 못하고 있는 이유를 찾아서 새로운 변화에 힘을 합쳐야 되는 때가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훌륭한 강의 준비했으니 경청해 주시고요. 바로 오늘이 대한민국의 역사적으로 구국의 애국심의 단초가 되기를 저는 꿈꿔봅니다. 오늘도 자리를 메워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냥 이 포럼이요, 와서 식사하고 특강 듣는 자리라고 해서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것을 만들었을 때
여야가 갈라지고 쌍밖에 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실종되고 있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 보다 훈련되고 보다 널리지 베이스가 넓은 그런 리더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공감을 나누고 그런 자리가 되기를 희망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있잖아요. 실패한 분들은 다 소개를 하고요. 제가 사실은 한 분은 남겨뒀어요. 경남지사를 하면서 대선 주자 2장에서의 성공 신화를 만들어내셨고 김포에서 정말 어려운 싸움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실패하셨고 이번에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저분 보면은요 되게 이렇게 멋있어요. 대선 주자라고 지금은 요새는 약간 들어왔지만 저분이 행보를 펼치면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아주 귀한 분입니다. 오늘 오셔주셨는데 당선을 우리 같이 한번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고 그리고 건설적인 비판과 생각을 합쳐주시면서 역사적인 새로운 장을 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